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난 5일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경악할 만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중립국지위를 유지했던 핀란드가 러시아의 위협에 대항하며 본격적으로 나토에 가입하게 된 것인데요. 5일 핀란드 외무장관은 나토 사무총장에게 가입 문서를 건넸고 결국 핀란드는 정식으로 나토의 31번째 회원국이 되었습니다. 이로써 더 이상 유럽과 러시아 사이에는 중간지대 또는 완충지대가 없어졌고 사실상 맞붙은 모든 국경은 전선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 러시아의 고립이 심화될 전망입니다. 핀란드에 새롭게 건설된 나토 본부에 핀란드 국기와 함께 나토 회원국 30곳의 깃발이 나란히 들어선 모습을 본 푸틴은 크게 좌절할 수밖에 없는데요. 핀란드는 러시아와 1340km의 동쪽 국경을 맞대고 있는데 핀란드 가입 하나만으로 러시아는 나토군과의 국경선 길이가 2배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특히 모스크바에 이은 제2의 도시이자 과거 러시아 제국의 수도 상트페테르부르크와 핀란드의 국경과는 불과 100km밖에 되지 않는 등 러시아의 주요 도시 대부분이 유럽 동쪽과 맞붙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담감은 배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옌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은 이날 성명에서 핀란드는 철저한 보안 보장을 받게 될 것으로 나토 제5조, 즉 모두를 위한 하나, 하나를 위한 모두 집단 방어 조항은 오늘부터 핀란드에 적용된다라고 하였습니다. 특히 핀란드 육군 중장이자 참모총장인 에루피에치에는 무시무시한 발언을 했는데요. 우리는 겨울전쟁 이후 러시아와 전장에서 만나길 기다려왔습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평화를 외쳤던 중립국 핀란드가 돌아서면 어떻게 되는지 잘 알 수 있는 부분이죠. 핀란드는 현재 유럽에서 징병제를 운용하고 있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노르웨이, 스웨덴, 에스토니아, 그리스, 그리고 핀란드로 핀란드는 1930년부터 지금까지 징병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그 덕에 28만 명 규모의 병력을 전시에 즉시 투입할 수 있고 예비군만 해도 90만 명에 달합니다. 특히 기갑부대 전력은 유럽에서도 손에 꼽히는데 3.5세대 전차 200대, 장갑차 1300대, 야전포 200대를 보유하고 있죠. 러시아 입장에서 핀란드와의 군사 충돌은 PTSD를 일으키기에 충분한데요. 바로 겨울전쟁의 흑역사 때문입니다. 겨울전쟁은 1939년 11월 30일 소련이 핀란드를 침공하여 발발한 전쟁으로 소련-핀란드 전쟁이라고도 합니다. 당시 스탈린은 핀란드쯤이야 쉽게 정복할 수 있는 허접 군대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핀란드는 군비가 초라한 상태였는데 겨우 100여 대의 항공기와 1개 열치의 기름, 30대의 전차뿐이었죠. 이런 핀란드가 비빌 언덕은 강인한 신체와 투쟁심 강한 정신력으로 무장한 30만 명의 병력이었습니다. 핀란드의 가혹한 기후는 그들로 하여금 자구수단을 기르도록 만들어주었죠. 그러나 러시아의 막대한 물량 공세는 상식을 벗어난 수준이었는데요. 러시아는 거의 5배에 달하는 병력 148만 명, 거기에 전차 6,541대, 항공기 3,880여 대로 핀란드를 공략하였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완전히 예상 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내용만 놓고 보면 러시아의 참패였는데 핀란드의 사망자는 26,662명이었지만 러시아의 사망자는 무려 6배에 달하는 126,875명이었습니다. 이는 소련 정부에게 엄청난 국제적 망신거리였고 겨울이 지나 봄이 오면서 땅이 진흙으로 변해 소련군은 삼림지대에서 수렁에 빠질 위기에 놓이자 결국 종전을 합의하기로 했습니다. 핀란드군 역시 더 이상의 무기 조달이 어려웠고 아무래도 열세인 규모인 만큼 장기전만큼은 피하고 싶었습니다. 핀란드는 종전을 이끌어내며 당시 발트 3국과 달리 소련에 점령되지 않는 위험을 보여주었지만 결국 공업 중심지인 핀란드령 카렐리아 영토를 다시 소련에 넘기게 되었는데 핀란드 영토의 10% 가까이 되었습니다. 이는 협정의 잘못된 예로 불리며 핀란드인들은 전쟁으로 잃은 것보다 평화협정으로 잃은 게 더 많다는 불만을 드러내기도 하였죠. 무튼 핀란드의 강력한 군사력만큼은 제대로 보여준 사건인데 이런 핀란드가 제대로 된 무장과 함께 나토 가입을 끝내버리니 러시아는 그때의 악몽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한편 핀란드의 나토 가입에 난데없이 북한이 더 난리치고 있는데요. 북한은 지난 5일 나토행 기차표를 떼지 못해 안달하는 세력들은 보금자리가 아닌 총알바지가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하였습니다. 북중서가 발급된 것으로 핀란드가 탁월한 선택을 했음을 알 수 있죠. 일각에서는 지구 반대편을 가지고 북한이 왜 난리치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유럽의 상황이 한반도 정세와 무관하지만은 않습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남북 대리전이라고 불려도 좋을 만큼 최전방 국경 지역에서는 한국산 무기와 북한산 무기가 대치중이거든요. 뉴욕타임스는 지난해 한국의 무기 수출액이 전년 대비 140% 증가한 173억 달러, 약 22조 4천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전하면서 유럽 시장에서 한국 무기의 영향력이 크게 확대되었다고 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러시아에 포탄을 공급하고 있는 것은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죠. 특히 북한이 핀란드의 나토 가입에 입이 대빨 나온 이유는 핀란드와 한국의 군사협력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세계 최고의 자주포 K9을 핀란드로 보냈고
핀란드는 한국의 킬체인의 핵심인 군사용 위성 기술을 서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위성 개발 운용 기업인 핀란드의 ISI는 최근 서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은 국가안보 문제를 포함해 다양한 이유로 자체적인 고성능 영상 레이더 위성 능력을 개발해야 하는 강력한 당위성을 가진 선진국이라며 우리의 기술이 한국의 보탬이 되길 희망한다라고 했습니다. ISI 대표단은 최근 자사가 촬영한 북한 지역의 사진을 공개했는데 특히 고밀도 영상에서는 지상에 찍힌 발자국도 볼 수 있을 만큼 선명하였습니다. 북한이 싫어할 만하죠. 한편 포병 중심의 화력 체계를 갖춘 핀란드에서는 K9 자주포가 자국 방어의 최고 무기로 꼽히고 있는데요. 핀란드의 포격 능력은 유럽에서도 최고로 여겨지는데 독일과 프랑스의 포병 수를 합친 것보다 더 많은 포병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K9 자주포 48대의 추가 구매를 통해 총 96대의 자주포를 포함 200대 이상의 야전포를 보유하고 있는데요. 특히 K9 자주포를 운용하고 있는 핀란드 기계화 여단은 겨울전쟁 당시 소련에게 반환한 카렐리아의 이름을 딴 카렐리아 기계화 여단인데요. 뛰어난 사거리를 지니고 있는 K9 자주포가 국경지대인 카렐리아 인근에 배치되어 러시아의 나토행 주요 길목을 완벽하게 차단하고 있습니다. 7일 여단 트위터에서는 현지 배경을 본따 도색된 K9 자주포의 늠름한 모습을 볼 수 있었죠. 또한 실제로 운영 중인 핀란드 군인들의 발언을 통해 K9의 우수성을 알 수 있는데요. 산테리 노조키 중사는 우리 국방부는 기갑 부대를 우선시한다. 그 가운데 특히 K9을 처음 보았을 때 나는 이 부대에 배치받길 간절히 원했다. 실제로 운용해본 결과 K9은 매우 훌륭한 자주포로 뛰어난 기동성을 가지고 있으며 운전하기도 매우 쉬웠다. 나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아쿠 안티카인의 사령관은 기갑여단에 도착한 K9에 대해 매우 만족한다고 했는데요. 그는 K9은 이미 한국에서 1100대가 운용 중이며 그중 1000대는 전방에 배치되어 그 성능을 증명한 바 있다. 특히 K9은 우리 군의 용도와 작전 환경에도 잘 맞고 미래의 대포레이더와 상호 운용할 수 있는 확장성까지 보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핀란드 매체 캐치 우스만은 이제 핀란드는 전 세계에서 무기를 적극적으로 획득하고 있다라는 기사에서 유럽은 현재 필요한 모든 것을 구매하여 단점을 보완하는 시장이 되었다. 그러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납기 시간은 수년이 걸릴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한 해답은 한국이다. 폴란드도 핀란드와 같은 상황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도입된 K9의 시험 발사 장면을 공개했는데요. 장약을 넣지 않은 발사 시험 3번을 진행하였는데 정확히 동일한 표적을 타격하여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매체는 목표물에는 여전히 구멍이 하나로 보이지만 총 3번의 테스트 샷을 진행한 것이다. 두 번째 발사체는 자주포를 옮겨 발사했음에도 같은 구멍을 통해 정확히 명중시켰다라고 했습니다. K9 자주포야 워낙 전 세계에서 잘 팔리는 베스트셀러 자주포이지만 그 가운데 유독 나토 취전방 국가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전방 국가답게 직면한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빠른 납기 그리고 성능적으로 검증이 완료된 무기체계의 도입이라는 명확한 기준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어떤 정치적인 이점이나 논리를 배제하고 성능과 납기에 탁월한 한국산 무기들이 선택되고 있는 것이죠. 최전방 국가들 가운데 핀란드, 에스토니아, 폴란드는 현재 K9 자주포를 운용 중이며 최근 리투아니아와 불가리아는 전차 도입 사업을 추진하며 K2표 도입을 고려하고 있고 슬로바키아 역시 폴란드의 뒤를 이어 FA50의 도입을 추진 중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지난 4일 루마니아는 2.5조 원어치의 K9 자주포를 구축하기로 사실상 확정하여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로써 나토 동쪽 국경이 한국산 무기 라인업으로 철통방어를 구축하게 된 것인데 정말 보면서도 믿겨지지 않는 광경인 것 같습니다. 지난 4일 루마니아 국방 매체 디펜스 루마니아에 따르면 국방부는 K9 자주포의 예산 승인 요청서를 의회에 보내며 구입 대수를 확정지었다고 밝혔습니다. 총 대수는 54대이며 사업 금액은 19억 2,300만 달러, 약 2조 5천억 원에 달하는데요. 매체는 한국에서 생산한 K9 자주포가 여러 조건을 달성해 국방부 내부의 가장 큰 지지를 받았고 이는 루마니아의 첫 한국산 무기 도입이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루마니아는 폴란드와 함께 나토의 이니셔티브인 향상된 전방 주둔 능력 EFP의 일원으로 폴란드 내의 루마니아 기갑부대 전력이 주둔하고 있으며 수시로 합동 훈련을 진행하곤 합니다. 이에 같은 무기 체계로의 통합 또한 고려하게 된 것이죠. 또한 폴란드 현지의 생산시설 및 유지보수 라인이 구축되는 것도 지리적으로 가까운 루마니아에게 있어서 좋은 메리트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폴란드 현지에서 라이센스 방식으로 생산될 624대의 K9 PL은 K9A2 사양으로 진행되는데요. 이미 1차 도입된 48대 역시 A2 사양으로 개량할 계획을 밝힌 바 있어 루마니아, 에스토니아, 핀란드, 노르웨이에서 운용되는 K9A1은 국가가 원하기만 한다면 가까운 폴란드 공장에서 빠르게 개량될 수가 있습니다. 폴란드에서 생산할 K9A2는 기존 52구경장에서 58구경장으로 대폭 확장된 포신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로써 사거리가 100km 이상 대폭 늘어나고
분당 10발 특수 고무형 궤도 장착으로 충격 흡수와 기동성, 반동 제어에도 탁월한 성능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오늘날 명실상부 유럽의 새로운 무기 팩토리로 자리매김한 한국. 지구 반대편에서 한국산 무기가 수십조 원씩 팔려나가는 이유는 사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 한국이 세계 최고급 무기를 생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미국 CNN은 한국은 세계 4위의 방산 시장으로 도약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이러한 한국의 방산 역량은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에 대처하기 위해서 첨단 무기 연구를 게을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한국이 진정 전투민족이 될 수밖에 없는 몇 가지 근거들이 존재하는데 미국 해병대 사령관의 발언에서 알 수 있듯 전국토 면적의 70%가 산악지형에 폭염의 여름과 혹한의 겨울 사계절을 견디어야 하는 한국인 만큼 무기나 사람이나 이곳에서 터잡고 살아남는 것만으로도 전투 능력은 입증된 것이라 봐도 무방합니다. 거기다 수천 년간의 역사 속에서 외세의 침략을 안 받은 적이 없는 슬픈 역사로 배양된 생존 DNA는 오늘날 방산과 경제 그리고 실생활에도 스며들어 녹아있죠. 그럼에도 한국산 무기가 세계 최고의 기술력에 도달했다는 것을 부인한다면 아마 두 가지 이유일 것입니다. 아직 한국 무기를 경험해보지 못했거나 네가 중국인이거나. 한편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전투민족 한국에 존재하는 K던전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름만 들어도 무시무시한 사탄마을, 죽음의 계곡, 마계마을, 사망산, 마왕굴, 유령마을 그리고 끝판왕, 은둔하는 천사의 섬, 사옥도. 도대체 한국은 어떤 곳일까? 오늘의 한 줄 평, 한국이라 쓰고 전투민족이라 읽는다. 반대하면 중국인.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